본 사업으로 인건비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생각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3년 이상이고 7년 미만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창업 패키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도 최대 3억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듯이 창업 패키지 사업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세에 있는 기업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공고문 보면서 이 특이사항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고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하거나 SCI 기업 실명인증 등록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업 패키지 사업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을 보면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초기 단계 사업에서 최우수나 우수 판정 기업한테 일단 요 패스트 트랙이라고 3년 미만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기업들은 사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의학 분야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패스트 트랙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인 기업들이 신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원 내용인데요.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원까지 지원하는 기업들이 이 주관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우수한 아이템, 이 3억 원을 지급했을 때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이런 아이템들 보면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는 평균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 어느 정도 예상한다고 하면 한 1억 2천 정도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관 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지금은 이렇게 5개 경기창조센터하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기술벤처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협업 과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협업 과제로 갈 건지 일반 과제로 갈 건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일반 과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기업 협업 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내 아이템이 이 협업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협업 과제로 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화 자금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일단 협약 후 10개월 이내, 그러니까 22년도 우리 5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도 3월 말 이때까지 사업비를 쓰는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개월 정도 이 협약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는 뭐 조금 줄여서 한 9개월 정도로 사업비를 운영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업비를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지원 한도는 평균 1.2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짤 때 인건비도 넣을 거고 외주 용역비도 넣을 거고 이런 홍보 마케팅 비용도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도 평균 금액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신청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한 1.2억밖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신청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금액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70% 이하인 거고,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때도 현금은 10% 이상이 되는 거고, 현물은 20% 이하가 될 텐데요.
우리가 현물 계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인건비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비율을 뭐 20% 정도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10% 이상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비 구성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신청한다고 했을 때, 이 창업기업 대응자금은 현금 2,200만 원이 될 거고, 현물 4,3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현물은 대표자 인건비를 우리가 현금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주로 많이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현물 비중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 우리 핵심 인력들, 퇴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현물 인건비로 많이 잡아두는 편이긴 합니다. 현물 인건비를 먼저 맞춘 다음에 그 이후에 현금 비중을 맞춰주시는 게 좀 더 사업비 짜는 데는 편하다는 거죠.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28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시간은 오후 4시까지니까 그 전에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출 서류인데요. 올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업 전용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전 양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가 안 생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음에 안내해 드릴 게 이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창업 스카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특정 기업, 이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사가 우리 이 기업한테 투자할 건데 라고 일단 사전평가가 끝난 기업들, 투자 확약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서류평가는 면제해 준다는 거죠. 물론 발표 평가 때 또 공정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서류 접수는 해줘야 됩니다. 이제 스카우터들이 미리 사전에 이 아이템과 이 기업, 그 다음에 이 대표자에 대해서 한 차례 평가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서류 평가를 면제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만약에 선정되는 경우 일단 투자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기업들 추천할 때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명시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선정되고 나면 이 협약 기간 내에 실제 투자금까지 받아야 이 최종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의사항인데요. 이거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릴 건데,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 대표자가 2명인 경우, 그 다음에 공동대표는 뭐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나는 이 사업 좋아. 그 다음에 이거 승인할게 라고 하더라도 반대쪽 대표가 승인하지 않으면 동일한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대표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 도장도 둘 다 찍어야 됩니다. 반대로 각자 대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나는 이 사업 좋아. 그러나 반대 사람이 나는 이 사업 싫어 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승인하게 되면 그 사람 의견대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이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서 다른 대표가 나는 이 사업 신청했던 거 다시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각자 대표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한 사람의 대표자로 인지를 하고 승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공동대표와 각자 대표 서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뭐 이 경우에 두 사람 다 창업에 대한 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면 일단 이 사업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R&D나 이런 창업도약 패키지 이런 사업들 보면 일자리 평가 항목이라고 있어요. 일자리 평가 항목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평가 점수가 반영돼서 우리가 모르게 알아서 처리되는 이 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냐? 그냥 동의서만 제출하고 나면 끝납니다. 동의서 작성하는 그 전에 우리가 사전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사실은 일자리 평가 항목들이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고용에 대한 증가,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과 공유,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 드리겠지만, 이 성과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체불,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환경, 이런, 뭐, 가에서부터 타까지, 이런 우리가 근로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 항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일자리 평가 항목에 대한 가점을 매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R&D를 준비할 때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작업들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요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 성과 공유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점 받을 수 있는 작업들 한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안내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목차는 삭제를 하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그냥 전체적으로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이런 부분들 다 삭제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해 주라 라는 내용들이 첫 번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 만들 때는 15페이지 내외로 우리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도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과가 난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성과가 났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21년 기준으로 우리 성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21년도 특정된 재무제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임의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기 창업 패키지든 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양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 명칭, 그 다음에 범주,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적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문제인식인데요. 여기 보면 창업 아이템의 고도와 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우리 아이템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나고 초기 창업 패키지 하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사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창업 도약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개발했던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예창이나 초창을 받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도 이 3년이라는 시간까지 오면서 창업하고자 했던 아이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템에 대한 고도화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업은 뭐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B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면 이 회사는 교육업을 하는 사업인지 제조업을 하는 사업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서류상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고도화하는 방향을 꼭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거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차별성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한데 성장 전략에서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 우리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물을 내겠다라는 목표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다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봤을 때 개발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 요 내용만 확인하고 나면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뭐 사실 좀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창업도약 패키지를 신청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잘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 기술성과 사업성 이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기술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힘을 더 빼고 그 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R&D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됩니다. 기술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낮춰도 되는데 물론 이 비중이 50대 50에서 60대 40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창업도약 패키지는 이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사업화 방안, 그 다음에 매출 극대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출구 목표 방안인데요. 이 엑시트하는 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대표자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출구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엑시트하겠다. 아니면 이거를 다른 기업에게 넘겨서 우리는 엑시트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이 회사를 상장시키겠다. 또는 우리는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서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고 그냥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목표들에 대해서 대표자가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달성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적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페이지를 많이 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이제 출구 전략이 없으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구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받는 이 플랫폼이나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출구 전략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ES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윤리,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대표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고 운영해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겠다. 또는 우리 회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천 계획과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 이 세 가지 부분이 ESG에 대한 주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규정에 대해서 좀 첨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수혜 기업 중에 조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하는 기업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하는데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제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건비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생각보다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 규모도 지원하는 기업들 보면 평균 한 10억 원 정도 10억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명시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